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는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팬데믹 재현으로 지속적인 인플레 압박과 함께 다시 한번 글로벌 공급망의 위축이나 붕괴가 예상되는 등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제 미국 연준은 FOMC를 통해서 이자율을 0.5%폭으로 상향시키는 빅 스텝을 단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휩쓸리게 되면서 실제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혁명적인 또 하나의 변화와 함께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 배경과 함께 그의 이러한 행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글로벌 결제화폐를 꿈꾸는 파이 네트워크에게는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작은 시각에 매몰되는 동안 암호화폐 산업은 지금도 매일 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이 바꾸는 결제 혁명의 내용과 글로벌 결제화폐 파이의 미래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인상하던 그날 암호화폐 관련하여 대단히 큰 뉴스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구찌 이야기입니다. 패션 잡지 보그는 구찌가 미국 주요 5개 도시의 플렉십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선언함으로써 디지털 화폐 시장과 함께 웹 3.0 시장을 진출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찌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등을 결제 코인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밈코인으로 불리웠던 도찌나 시바이누가 이미 200만 명 가까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결제 수단으로서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구찌의 매장에서 고객의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QR코드화하여서 보내고, 고객들은 매장에서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과 연결하고 스캔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구찌의 모기업 컬링은 구글과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사업 관련하여서 차세대 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한 달 전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가 암호화폐 결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실 2021년 9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독일계 디자이너 필립 플레인 브랜드 역시 패션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 결제를 선언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 24종의 다양한 암호화폐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찌의 변화는 명품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올해 2월 샌드박스를 통해서 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인 구찌 볼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슈퍼플래틱스와는 NFT 제작 관련 제휴를 통해서 메타버스 내에 지적 소유권 사업을 이미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미 구찌는 그들의 다음 주 고객이 될 차세대 고객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깊은 분석과 함께 그들을 향한 주요 마케팅 타겟이 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미 차세대 산업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한 발빠른 미래 투자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구찌를 통한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는 아마도 2022년 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2년이 바로 암호화폐가 결제화폐로 진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검증하는 결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고 기업 전략을 바꾸고 있는 이유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의 기축통화인 비트코인의 변화와 그 진화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허황된 신기루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 지난 10년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이 다시 새로운 진화, 즉 비트코인의 본연의 목적, 지불 통화로의 진화와 함께 그 대세가 되는 것이 다음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느린 속도와 이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비트코인은 영원히 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조금씩이나마 바꾸고 있고, 그러한 이유에는 바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상의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위한 레이어 2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보안 그리고 분산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저렴하고 빠른 결제 처리를 통해서 사용자 간 결제 채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진화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시 채널을 열고 낮은 비용으로 즉시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비트코인을 소액 결제가 가능하도록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불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안에 비트코인을 가두어야 하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플랫폼이 바로 트위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구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하나는 테슬라 CEO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트위터 인수를 진행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사실 자사의 비위 정보를 유출했다는 명목으로 테슬라 직원 개인에게 수십억 달러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또 그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퍼뜨린 경력 등이 있어서 진정성 있게 그가 트위터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다 더 효율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숨겨져 있는 목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매월 3억 5천만 명 정도의 활성화 유저가 사용하는 SNS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는 비교되지 않는 소규모이며 대부분 그 절반이 미국, 일본, 인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가장 미국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인수를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본인이 트위터에 1억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가진 광팬이기도 하지만 이 인수를 통해서 비상장화 기업화한 후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처럼 기존의 광고 시장에 진출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일부 트위터 서비스의 유료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트위터의 연관성이 그것입니다. 즉 트위터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결정적인 플랫폼이었다는 점입니다. 트위터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의 결합을 통해서 자체 서비스인 트위터 팁이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인플루언서나 기사에 대해서 팁을 줄 수 있고 이 팁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서비스인 스트라이크 API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미국과 함께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결정한 엘살바도르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 사용자들은 아마도 생소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장차 암호화폐의 가시적인 지불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트위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위터 인수 뉴스가 나오고 당일 도치코인이 엄청난 폭등세를 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향후엔 트위터는 비트코인 소액 결제와 함께 암호화폐가 결제 통화로 변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파이 코어 팀의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파이 채굴자만 약 1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밈코인들이 100만 혹은 200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신다면 파이 채굴자분들은 파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가 생성될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인수가 마무리되면 트위터를 비상장화하고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유료 서비스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으로 마무리한 후 엄청난 프리미엄을 더해서 3년 혹은 5년 이내에 재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결제 통화로 정착되어 가고 비트코인 또한 진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결국 파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찌 이후에 암호화폐를 결제화폐로 하고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들은 단순 상거래로부터 메타버스의 결제 수단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이러한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다양한 결제 네트워크 API 서비스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자체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 파이 플랫폼 기반 앱들과의 결제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여타 대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위해 미리 기반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 시스템 안정성 역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파이의 오픈 메인넷이란 단순히 거래소 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수많은 기업들과의 상거래 API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결제 화폐로서 파이의 시장 진출은 수년 후에 파이의 마지막 소수점 7자리까지 그 가치가 성장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이의 규모에 대해서 단순 마켓캡을 적용하기엔 파이는 통용화폐로서 그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인넷 때 1억 명 이상이 기대되는 파이 커뮤니티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초기 니콜라스 박사가 세미나 때 전달하였던 내용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파이의 핵심은 파이 지갑을 통해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결제가 될 것이고 우리는 메인넷 이후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파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채굴 버튼을 통해서 원래 설계된 플랫폼대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채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